근데 이게 이렇게 계절이나 뭐 시즌이나 요런 때 따라서 네. 확 올라왔다가 네. 또 그 순간 지나면 이렇게 다시 가라앉아서 좀 괜찮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냥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건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절기성 호흡기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은 봄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나무나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5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헤이피벌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박사님, 알러지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알러지는 그리스 어원으로 알로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됐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뭐하고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꽃가루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 나 혼자 막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고 또 막 이렇게 건초열이 날리면 막 이렇게 눈물 콧물 그래서 나 왜 이러지?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 자, 그런 의미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알러지는 어떤 기본적인 것보다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훨씬 더 과민하게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요. 그 이슈가 되는 것이 알러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알러젠들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캐나다에 민들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엄청 생명력이 강한 네. 민들레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 나가면 특별히 이렇게 알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눈이 좀 가렵고 재채기가 네. 난다든지 네, 이런 게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네,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호흡기 알러지, 그게 이제 발전돼서 비염까지 또는 천식까지 가는데, 호흡기 알러지에서는 꼭 그것만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집에 있는 먼지 알러지라던가 진드기 알러지, 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알러지가 그 호흡기에만 얘기하지만 뭐 식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집중해서 호흡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호흡기 알러지를 있으신 분들은 네. 주로 어떤 증상을 많이 보일까요? 혹시 알러지 없으시죠? 저는 호흡기 알러지는 없어요. 저는 알러지가 없었다가 아이를 낳고 네, 둘째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이제 그 추석을 준비하느라고 막 하다가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 휙 부는데 막 눈물 콧물 막 난리가 난 거여서 이게 뭐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내 몸에 나는 뭐가 있어, 알러지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내 면역력이 또 떨어지거나 또 이제 그 상황이 훨씬 더 알러젠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없던 알러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찬바람 알러지라고 해서 이렇게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눈물, 콧물, 재채기, 뭐 하여튼간 이 얼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갑자기 알러지가 나는 이제 오늘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올 때 막 회의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곤욕을 치르시고 있는 게 이 알러지죠. 네. 그럼 이게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 그쵸. 수 있는 거네요. 네, 본인의 면역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면역 능력이 이게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면 그런 알러지들이 있어도 이제 이거에 이제 잘 싸워서 넘어가는데 내가 면역력이 없거나 또는 면역력이 이제 이게 항상 스테이블해야 되는데 이런 알러진이 왔을 때 막 과민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계절이나 뭐 시즌이나 요런 때 따라서 확 올라왔다가 또 그 순간 지나면 이렇게 다시 가라앉아서 좀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냥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건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요게 지금 4월이면 뭐 꽃 알러지, 5월이면 헤어피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항상 우리 몸에
지금 과민 반응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 괜찮다. 그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알러젠은 알러젠, 항원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차단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면역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요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알러지가 지나갔다, 이제 다시 뭐 이슈가 생기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 저처럼 찬바람 알러지인 사람은 갑자기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갑자기 그러면 이건 때도 없는 거잖아요. 또 이제 진먼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이제 먼지 있는 곳만 가면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하고 헤이 피부하고 또 이런 다른 알러지, 호흡기 다른 알러젠들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평소에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알러지의 기본은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여기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면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비타민 D? 비타민 D. 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비타민 D 말고 또. 비타민 D 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면역에서 면역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면역 능력을 더 좋아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비타민 D. 네. 그 다음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뭘까요? C? 그렇죠. 역시 우리 PD 잘하고 있습니다. 예. 비타민 C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기질을 하나 더 합친다면 아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 항산화도 도와주고 그다음 우리 피부도 좋게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연도 같은 기능을 해요. 염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래서 아연하고 비타민 C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이뮤니티라고 해서 비타민 C하고 아연이 같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멀티비타민처럼 내 이뮨을 좀 높이겠다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깔아주시는 그런 영양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평소에 비염 있으신 분들 비타민 C랑 아연 같이 먹으면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 C랑 아연이 꼭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비타민 C하고 아연은 이게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면역에 훨씬 더 면역을 부스팅 해주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반응 같은 것들도 줄여주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는데 요 녀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차가버섯이 있어요. 그렇죠? 차가버섯은 무엇에 차가버섯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찾으시던데. 차가버섯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살아있는 나무에 산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커멓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닥에 시커멓게. 근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노르웨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숲? 무슨 숲? 자작나무 숲. 그렇죠. 하얀색 그 나무들이 막 서 있고 설경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썰매 끌고 가는 그런 게 노르웨이의 기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풍경인데요.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 그 다음에 우리가 알래스카라던가 또는 캐나다 북부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흰색 그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을 우리가 차가버섯인데요. 이게 검은색으로 되게 크게 있어요. 예.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부터 이거를 상비약으로 많이 썼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위장 트러블이라던가 또는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 얘가 갖고 있는 그 항면역 그러니까 면역 능력을 높이는 기능 때문에도 이 차가버섯을 항상 많이 애용을 했다고 하죠. 요즘에도 많이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특히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 성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이뮨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이 네. 여기 들어있어서 이것도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SOD라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들도 있어서 이게 항산화, 항면역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 C랑 그 다음에 아연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 내 면역을 높이는 부스트 작용으로 차가버섯을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네, 좋은 좋죠. 거네요. 예. 그러면 오레가노 오일은 어떤 건가요? 오레가노 오일은요, 얘가 참 재미있는 아이인데요. 보통 오레가노 오일은 지금 여기 영양제로 여기 얌전하게 앉아 있지만 이게 보통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이탈리아 요리에서 얘가 약간 민트 맛, 약간 매콤한 맛 이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냄새, 누린내가 나는 그런 고기라던가 특히 양고기라던가 아니면 생선 요리 같은데 얘를 많이 넣기도 해요. 그래서 샐러드에 다른 허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트 성분들하고 다른 성분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샐러드에 이렇게 뿌리는 향신료들도 많이 쓰기도 하죠. 예.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제 우리가 면역 능력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알러지, 특히 알러지성 비염이 오래되면 이게 호흡기 알러지가 오래되면 비염과 알러지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비염, 염증, 세포를 줄이고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요거에다가 이제 정말 내가 알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는 요 오레가노를 같이 먹어주면 그때는 딱 이렇게 호흡기 알러지에서 세트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죠. 예. 그러면 오레가노 오일은 여기 염증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됐을 때? 아니요. 초기에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초기에. 예, 보통 이런 것들은 초기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것들은 계속 드시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네. 얘 한번 맛을 보실래요? 제가요? 네. 조금 무서운데. 맛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보통 한 4방울 정도 물에다가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 저는 한번 직접 드셔보시겠어요? 네. 근데 한 방울만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주르륵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방울. 살짝 후추 네, 먹은 맵죠? 것 같은. 예, 약간 매운맛 나요. 네. 바로 물을 찾는. 그래서 물에다가 타서 드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얘가 이제 좀 세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음식 드시고 나서 같이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목이 되게 화하죠. 네, 근데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호흡기 질환, 이렇게 그리고 이 오레가노가 이렇게 화한 느낌 때문에요. 얘가 약간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요. 얘를 이렇게 드시거나 또는 뭐 어디에 이렇게 바르시거나 특히 이제 좀 머리가 아플 때도 이렇게 해서 살짝 찍으셔도 이게 화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호흡기성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호흡기성 알러지는 면역력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는 그러면 저희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